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신혼이고 싶은 결혼 3년 차의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 3년 차인 제가 얼마 전에 기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임신을 해서 그런 건지 이제 곧 엄마가 되고 책임질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지 요즘 들어 자꾸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많아지네요. 사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의 첫 아이가 아닙니다. 3년 전쯤 찾아와 주었던 아이를 안타깝게도 잃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유산의 아픔 때문인지 그래서 임신이라는 것이 제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와주고 아직까지 건강히 자라주는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하네요. 그런데도 임신한 이 상황에 제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름 아닌 3년 전 제가 겪었던 사연 때문에 말이에요. 직접 얘기하려는 지금도 굳이 그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왠지 복잡한 심경이 그것 때문일까 싶어 그때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께 좋은 지혜도 구하고 아이를 무사히 낳기 전까지 제 마음 정리도 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3년 전 겪었던 그 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대기업 연구원 일을 하던 저희는 같은 팀에서 만나 제가 남편보다 1년 경력이 더 많은 편이었죠. 경력은 제가 더 많았지만 나이는 남편이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사회에서 나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가끔은 저보다 나이 많아서 듬직해 보이며 오빠같이 챙겨주는 그 사람에게 언젠가부터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내 커플들은 말이 많은 편이다 보니 저는 같은 회사 내에서 연애하고 누굴 만나는 것 같은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의 일이 제 생각처럼 칼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언제부터 먼저 좋아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저희는 서로를 신경 쓰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몰래 키워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자기가 저를 먼저 좋아한 거라 하지만 아마 제가 먼저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하던 저희는 함부로 서로 마음을 내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맞아서 비밀 연애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고백했다가 괜히 차이기라도 하면 앞으로 회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일 때문에라도 관계가 껄끄러워질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마음을 숨기고 호감만 키워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주변 동료 중 한 분이 제게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저를 위한다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영씨, 내가 전에 소개팅 해주겠다 그랬잖아. 기억나? 네. 회계사 하신다던 그분이요? 그래. 안 그래도 그 친구가 요즘 외로운 모양이야. 주변에 자꾸 여자 없냐 그러는데 내가 아영씨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아영씨는 생각 없어? 한 번만 만나만 보라니까 그러네. 이 사람 전문직에 집안도 좋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놓치기 아까운 남자인데 내가 아영씨 생각해서 소개해주는 거라니까. 글쎄요.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제가 연애할 시간이나 있을지. 에이, 요즘 우리 회사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무슨. 그리고 바쁘다고 연애 못하나? 전쟁통에도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잖아. 어차피 그 사람도 일 바빠서 여유 시간은 서로 비슷할 거야. 회사원들 바쁜 건 다 비슷하지. 그래도 연애들은 잘만 하잖아. 아영씨도 내일 모레면 곧 30인데 결혼 안 할 거야? 글쎄요. 제가 아직 연애 생각은 없어서. 연애 생각이 왜 없어? 아영씨 독신주의야? 그건 아닌데. 그러면 한 번만 만나보라니까 그러네. 아니면
설마 아영씨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어? 사실 오래 싱글이었던 제게 남자를 소개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하긴 했는데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 앞에서 자꾸만 일 때문이라며 핑계를 대기도 어려웠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이 있냐며 궁금해하는 것을 보니 저도 혹시 짝사랑을 들킬까 싶어 더 이상은 소개팅 자리를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회사 직원이 만들어주신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냥 나가서 밥이나 먹고 올까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짝사랑하던 인호 씨가 절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아영씨, 그 소개팅 할 거예요? 예? 예.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왜요? 소개팅 안 하면 안 됩니까? 예? 왜요? 인호 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서요. 이유는 말도 안 하고 소개팅을 나가지 말라는 말만 하던 그 사람이 어이가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그때는 직장 동료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좋다고 고백도 못하고 있었는데 소개팅을 나간다고 하니까 말리기는 해야겠고 자기도 머리가 아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호 씨 얘기에 그 사람도 내게 마음이 있을까 싶었던 저는 소개팅을 나가지 않았고 제가 자기 말대로 소개팅을 거절했다는 얘기에 인호 씨도 그제서야 제 마음을 알아채고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회사에 비밀로 하며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에서 혹시라도 들켜서 말이라도 들을까봐 엄청 조심하고 다녔어요. 회사 근방에서는 절대 데이트도 하지 않았고 회사 안에서도 일에 관한 일이 아니면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었죠. 안 그래도 옆 팀에서 사내 연애하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져서 이직까지 하게 되면서 말로가 좋지 않았던 것을 봤던 탓에 저희도 혹시 들키면 직장을 관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욱 조심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남들이 몰라주는 연애여도 우리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거든요. 사귀기 전까지는 인호 씨가 그렇게 다정한 사람인지는 잘 몰랐는데 연애를 시작한 후 인호 씨는 제게 너무나 잘해주었습니다. 자기도 출근 준비로 바쁠 와중에 매일같이 모닝콜을 해주며 저를 깨워주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저를 챙겨주곤 했어요. 덕분에 팍팍했던 회사 생활도 즐거워지고 연애를 시작한 저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20대 후반 조심스럽게 시작한 저희는 만나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한테는 결혼이라는 일이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었는데 인호 씨를 만나면서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었어요. 그 사람의 다정한 면도 좋았고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 쉬는 날이면 목공예를 한다는 의외의 취미도 마음에 들었죠. 이상형이나 남자 취향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런 사람이 내 이상형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을 열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호 씨 역시 저를 여태 만났던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말했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고심 끝에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약속하고서도 저희는 당장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인호 씨 나이 30에 제 나이가 28이었으니 결혼 정년기였지만 결혼이라는 게 마음만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결혼식도 하고 신혼집도 구하고 혼수도 마련할 텐데 인호 씨가 여력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저희 회사가 나름 대기업에 연구원 연봉도 또래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인호 씨는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인호 씨가 씀씀이가 크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인호 씨는 대학생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후로 어머니와 지내왔는데
평생 전업주부로 일 한 번 해본 적 없던 어머니 대신 인호 씨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고, 인호 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오며 어머니께 생활비를 가져다 드렸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연애 초반부터 알고 있었고, 저도 그런 인호 씨를 탓하지 않았죠. 물론 아직 젊은 나이에 사지 멀쩡하신 인호 씨네 어머니가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지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집에 생활비 가져다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호 씨는 그런 와중에도 자기 몫은 아끼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할 때에도 시댁 도움은 받기 어려울 거라 예상했고, 몇 년간 열심히 모아서 저희 힘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연애를 계속해왔죠. 양가 집안에서도 저희가 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진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결혼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인사를 드리는 건 좀 부담스럽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어느 날 인호 씨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호 씨와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밥을 먹고 나와서 차를 마시러 가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달려와 저를 탁 때리시더라고요. 팔뚝을 착 소리가 날 정도로 맞아서 너무 놀란 제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 인호 씨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 네가 아영이구나. 나 인호 엄마야. 어쩜 여기서 다 만나니? 인호랑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 거야?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무슨. 나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했었잖아. 애들이랑 밥 먹고 일찍 헤어졌는데 저 멀리서 네 뒷모습이 보이더라고.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인호 씨와 만나고 있는 최아영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만남에 인호 씨도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제 소개를 드렸죠. 그래, 나도 아영이 네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인호랑 걸어가길래 너인 줄 알고 내가 너무 반가워서 말이야. 근데 우리 인호 아니었음 못 알아볼 뻔했다. 사진으로 보던 거랑은 좀 다르네. 네? 아니, 원래 사람 얼굴이 사진이랑 실물이랑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근데 너 어디 가는 중이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얘기나 좀 하다 갈까? 그렇게 얼떨결에 인호 씨 어머니와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옷도 좀 더 단정히 입고 할 걸 그랬다며 열심히 제 차림을 정리하고 있었죠.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인호 씨가 주문을 하러 일어섰고, 어머니는 인호 씨가 커피를 시키고 가지고 오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말씀도 없이 얼굴만 뚫어져라 보고 계시니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 앞이라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는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죠. 아영이 너 쌍꺼풀 수술했지? 예? 아, 아닌데요? 아니긴 뭘 아니야.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얼마 주고 했니? 엄청 자연스럽게 잘했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그게 자연이라는 거야? 내가 보면 아는데 그게 자연으로 나올 수 있는 라인이 아닌데? 너 설마 내가 너 성형했다고 뭐라 할까봐 거짓말하는 거니? 아니요. 저도 했으면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근데 정말 안 해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쌍꺼풀이 있으셔서요. 그래서 아마 물려받았나 봐요. 그러니? 그럼 코는 뭐 한 거니? 주사? 수술? 코도 안 했는데요. 제가 주사도 무서워하는 편이라 병원을 잘 안 가요. 어머니가 한참이나 제 얼굴을 뜯어보셨던 게 그런 이유였나 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딜 고친 건지 알아내고 싶어 하셨어요.
어디 손이라도 댔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주사나 시술도 받은 게 없었거든요. 제가 성형 의혹을 받을 만큼 미인인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제가 어딜 고친 건지 그게 궁금하셨나 봅니다. 결국 커피를 들고 온 이노 씨가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직접 해명을 한 뒤에야 더 묻지를 않으셨죠. 초면에 그런 것을 물으시는 어머님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잘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나저나 내가 아영이 네가 처음부터 보고 싶었었는데 말이야. 이노 쟤한테 너 한번 데려오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뭘 보냐 그러면서 자꾸 막더란 말이지. 어차피 결혼할 사이면 미리부터 자주 얼굴 보고 안면 트는 게 좋지 않니? 안 그래? 네, 어머니. 저도 오늘 뵙게 돼서 좋아요. 그래.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인데 앞으로도 자주 보고 그러자. 그럼 만난 김에 오늘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엄마, 아영이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밥은 그냥 다음에 먹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식사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머, 아영이 너 돈 많이 버나 보다? 둘이 같은 회사 다닌다 했으니 적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자애가 우리 이노만큼 버니? 엄마, 아영이가 나보다 더 벌어요. 나보다 연차도 많고 아영이는 나보다 학벌도 좋은데 아영이는 대학원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스카우트 간 거예요. 어머, 그래? 집에서 딸한테 바라시는 게 많으신가 보네. 어차피 결혼하고 애 낳으면 필요도 없을 텐데.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겠네. 그래, 그럼 돈 잘 번다는 우리 예비 며느리 덕 좀 볼까? 나 비싼 거 먹어야겠다. 네,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렇게 첫 만남에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뭘 드시고 싶으신가 하니 회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기에 고급 일식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죠. 한 끼 식사로는 큰 마음 먹고 써야 할 식대였지만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에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메뉴를 고르기 어려워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조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열심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비싼 음식을 앞에 두고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래도 어머님이 잘 드신 듯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식사를 마치신 어머님이 잠시 화장실로 가신다며 자리를 비우셨고 저는 혹시나 어머니가 복잡한 가게 내부 때문에 화장실에서 방을 찾아오지 못하실까 걱정되어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간 곳에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었네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친구분과 제욕을 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되었던 거죠. 이놈 만나는 애랑 밥 먹으러 왔어. 그냥 지가 사겠다 그래서 무슨 일식집 왔는데 가격만 비싸고 맛은 별로 있지도 않네. 회는 그냥 도매시장 가서 매운탕이랑 양껏 먹어야 하는데 말이야. 뭐 찔끔찔끔 나오고 먹는 방법도 어렵고 짜증나 죽겠어 정말. 그러면서 내가 무슨 유치원생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처먹는 거 가지고도 나를 가르치고 말이야. 지가 가방끈 길고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내 앞에서 괜히 얌전 떨고 계속 아는 척하는 거 있지? 지가 시엠이 될 사람을 우습게 본다 이거지 뭐. 제 의도와 다른 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배려한다 생각했던 행동들을 어머니는 죄다 나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자기 아들 앞에서 먼저 식사 대접하겠다고 한 것도 제가 아들보다 잘 번다고 유세 떨라고 그러는 것이고 고급 일식집에 데려온 것도 평소에 그런 거 못 먹어본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라 말하셨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저를 가방끈 짧은 어머니를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기죽이려는 못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자리로 돌아간 저는 이노 씨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왜 혼자 돌아와? 이노 씨, 나 오늘 뭐 실수했어? 응? 무슨 실수를 해? 아니, 화장실 갔더니 어머니가 내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어머니 무시하고 잘난 척한다고 말이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뭐? 아, 엄마가 또 그랬구나.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자격지심이신 건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들 싫어하시거든.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은 잘났다고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별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신경 쓰지 마. 아영이 네가 실수한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걱정하는 제게 이노 씨는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신다며 괜찮다 말하는 이노 씨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불편했던 첫 만남 이후 이노 씨 어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뒤에서 욕만 하신 게 아니라 이노 씨에게 제가 별로인 것 같다며 자꾸 헤어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평소 제게 숨기는 게 없던 이노 씨는 제 앞에서 그 얘기들을 가감없이 했는데 차라리 듣지 말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속이 상했죠. 괜찮아. 엄마도 말만 그러실 거야. 오히려 능력 있으면 좋아해야지. 잘난 며느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는 아마 괜히 기죽고 나도 기죽어 살까봐 그러시는가 봐. 그건 내가 앞으로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만 좋으면 되지 뭐 어때? 그치? 그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나를 싫어하시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내가 싫으신 게 정확히 무슨 이유이신 거야? 그냥 회사 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집은 뒷젓는 거 아니냐. 배운 거 많아서 남편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지. 저도 최대한 어머니 마음에 들어보려고 어머니가 제가 싫다 하시는 이유를 고쳐보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유들은 제가 고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결혼하셔서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어머니는 그냥 일하고 공부 많이 한 여자인 제가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만남에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비웃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에 이노 씨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앞으로 어떻게 모셔야 할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 시기는 아직 멀었고 그 사이 저도 어머니와 가까워져서 어머니의 예쁨을 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 해도 저는 어머니에게 화장품이나 건강식품들을 선물하며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을 해왔죠. 물론 그러는 동안 단 한 번도 답례를 받거나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듣진 못했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실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정에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임신 소식에 저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이노 씨에게 상황을 알렸고 이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당장 결혼을 하자고 말했죠. 나 너무 무서워. 임신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예정보다 빨리 결혼하면 되지.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조금 일찍 찾아와 준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한테는 귀한 생명이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게 결혼 약속을 해주는 이노 씨를 보며 저도 점점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무척이나 바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태 회사에는 비밀로 해왔던 탓에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했고,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려면 한시가 급했죠. 하루빨리 상견례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올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시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은 무슨 결혼? 내가 둘이 헤어지라고 안 했니? 근데 니들 마음대로 애를 만들어서 지금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걔야? 나는 싫다. 그리고 세상 똑똑한 척은 지 혼자 다 하더니 혼전 임신이 말이 되니? 하, 집에서 애 공부만 시켰지 그런 건 안 가르쳤나 보구나.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아이까지 생긴 상황에 끝까지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요. 예상 못한 반대에 부딪힌 저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돈의 모습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너 그 집에 시집가서 잘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에서도 반대하시는데 반대하는 결혼해서 네가 행복할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해? 애도 있고 나도 이노 씨랑 못 헤어지겠는데. 우리도 인호는 봐서 좋은 사람인 거 알겠다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집에 시집을 가니? 친정 부모님은 결혼 허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저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직한 사위는 마음에 드셨는지 마지못해 저희를 허락하고 시댁에서 확답을 받아오기를 기다려주셨죠. 그 뒤로 저희는 매일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습니다. 이노 씨는 매일같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어머니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고, 저 역시도 매일 퇴근하고 시어머니를 찾아뵈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에도 결혼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던 저는 점점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야 할까 싶어 잠도 자지 못했고, 결혼 얘기를 알릴 수 없는 상황에 회사에서도 조심 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커피도 술도 먹지 않고 몸을 신경 쓰는 저를 보고 의심이라도 할까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약을 먹는다면서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거짓말 해야 하지, 집에서는 걱정하는 부모님 안심시켜야 하지. 대체 언제 허락해 주시려나 전전긍긍하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버거웠던 저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결혼 허락을 받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선물 공세에 어머님께 잘하겠다고 애걸복걸하며 허락을 구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어머니 앞에서 애처롭도록 사정하는 그 꼴을 즐기는 듯 보이셨죠. 한 번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딱 하루 찾아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금방 포기할 거 뭐하러 허락해달라 그러니? 내가 이래서 허락을 못한다는 거야. 내가 사람은 제대로 봤지. 이노 너도 그런 애랑 결혼했다가는 네 인생 다 망치는 수가 있어. 그동안 제 노력은 아무것도 몰라주시고 딱 한 번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며 저를 욕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애를 혼자 키우더라도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이노 씨는 저를 위해 어머니와 싸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혹시라도 더 미움받을까 싶었던 생각에 이노 씨에게 가만히 있어달라 부탁했거든요. 옆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노 씨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안 그래도 그때 이노 씨는 저희 결혼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다니고 부업까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예정에 없던 임신 때문에
생각보다 결혼이 일찍 당겨지게 되었으니 결혼 허락받는 것도 우선이었지만 결혼을 하려면 역시나 돈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런 이노 씨의 노력을 알고 있던 저였기에 그 사람한테 괜한 짜증을 낼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서로 이해하며 보듬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임신 14주 차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피가 보여 놀란 마음에 출근도 못하고 혼자 병원을 찾아갔고 저는 결국 아이 유산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14주면 벌써 중기에 접어들어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저번 주까지 아이 심장 뛰는 소리를 잘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를 달래주시면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술이 웬 말인지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유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결국 다음날 주말이 되어 이노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쉬어야 좋다는 말에 수요일까지 월차를 쓰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이노 씨에게서 상황을 들으신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죽을 끓여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죄송한 마음보다도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과 슬픔에 같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쳐다볼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참 불효녀다 싶지만 그때는 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노 씨도 집에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제가 유산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어떤 기분이실지 그것까지 차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이고 어른이시니 제가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연차 마지막 날에 저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가면서 혹시나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시려나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쓰럽기 마련일 텐데 저희가 짧아도 알고 지낸 정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어쩌면 어머니도 슬퍼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이 어려움을 다 같이 노력해서 이겨내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막장 드라마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을 떠올려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을 제 손으로 적으려니 끔찍하네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말과 함께 수술을 잘 받았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위로해달라, 속상하다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고 그냥 제 입으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됐다. 이제 넌 내 며느리 아니다. 그치? 뭐라 말씀하실까 기대했던 제 귀에 꽂힌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제게 잘 됐다는 말을 하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며느리가 되는 게 그렇게나 싫었던 건지 저는 그동안 제가 했던 수많은 노력들과 진심들이 다 짓밟히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얘기에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고 화가 난 제가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이노 씨가 먼저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우, 깜짝이야. 아니, 너는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뭐, 내가 또 무슨 말 했다고 그래? 잘 됐다고요? 며느리 아니라고요? 엄마는 지금 아영이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내가 반대하는데도 애 생긴 것 앞세워서 결혼 허락해달라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 애 없으니 니들 결혼 허락할 일도 없고 잘 된 거잖니? 그러게 내가 진작 헤어지라 할 때 헤어졌어야지. 근데 지금
네가 애미 앞에서 화를 낼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시모의 얘기에 저나 이노 씨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못 배워서 무식하고 제가 만만하다고 해도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나 저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 바보같이 생각될 뿐이었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 한시도 더 있기 싫어서 저를 붙잡는 이노 씨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영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설마 엄마가 그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나는 그런 생각 아닌 거 알잖아. 어? 됐어.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속 튀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 당신 엄마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애도 없는 마당에 우리가 결혼할 이유가 있어? 그냥 이대로 헤어지고 당신이랑 당신 엄마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아영아, 많이 속상한 거 알아. 그렇다고 정말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그럼 나더러 당신이랑 결혼해서 저렇게 끔찍한 당신 엄마 모시라는 말이야? 나 그거 못해. 내가 왜 그래야 해? 이노 씨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잖아.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내가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생각해야 해? 나 절대 못하니까 그냥 헤어져줘. 제발. 아영아, 나도 너랑 절대 못 헤어져. 아니, 헤어질 생각 없어. 아이를 잃은 건 슬프지만 아이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원래 이어져야 할 사이야. 사실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해야겠네. 나 너랑 결혼할 거야. 우리 혼인신고하자. 이노 씨는 품에서 혼인신고 서류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하고 누워있는 동안 자기도 혼자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제가 자기를 떠날까봐 걱정했다고 했죠. 저도 역시 이노 씨를 많이 사랑했고 이노 씨만 생각한다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결국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나 정말 당신 엄마랑 못 살아. 내가 노력해서 방법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어.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이노 씨도 옆에서 봤잖아. 그렇다고 이노 씨가 어머니랑 인연을 끊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아. 그래, 내가 정리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결혼해줘, 아영아. 결국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닌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겠다며 그날 바로 제 손을 잡고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했죠. 상황은 급작스러웠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깊었기에 저도 그런 남편의 행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구청을 갔던 저희는 그 뒤로 저희 집에 함께 찾아가 오늘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몇 달 안에 결혼식을 올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한번 결혼 허락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사위를 끝까지 믿어보시겠다며 저희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죠.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자기 어머니 앞에서도 얘기를 전했습니다. 끝까지 결혼하겠다는 말에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죽는 꼴 보고 싶다며 온 동네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시는 걸 보고 있던 남편이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아들이 결국 엄마 버리고 며느리를 택했다는 얘기에 시모는 거품 물고 쓰러졌다 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연 끊고 살자고 먼저 말해준 덕분에 남편은 거리낌 없이
그 길로 신혼집을 구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히 구한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얼마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죠. 남편은 자기는 이제 고아라면서 혼주석 비워두고 결혼을 하겠다 말했지만,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결혼식 얘기를 듣고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 니들이 기어이 결혼하겠다는 소리는 들었다. 근데 너는 결혼식이 얼마 남았다고 아직도 인사를 안 오니? 인호가 내 연락 안 받고 연락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럼 네가 주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하던가 했었어야지. 셰미가 먼저 전화를 하게 만드니? 원래 이럴 때는 며느리들이 알아서 눈치껏 해야 하는 거야. 시모는 그 난리를 쳐놓고도 아들과 연 끊기기는 싫은 건지 이제 와서야 며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며느리 아니라며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며느리 도리 찾는 시모를 보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죠. 며느리요? 시어머니요? 제가 왜 그쪽 며느리인가요? 제가 며느리 아니라고 먼저 그러셨던 게 누구죠? 제가 곧 결혼식을 하는 건 맞는데 저희 남편은 고아라서 저는 시어머니 없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찾으시려거든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내가 그때 너한테 선하게 좀 했다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이 실수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 모르는 척 잡아둬줘야지. 이노 집 나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니? 내가 요즘 청소 다닌다고 너무나 힘이 든다. 예, 저 철없고 눈치 없으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진짜 며느리 찾으시라고요. 모르는 사이에 괜히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여기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나도 이제 반성하고 있고 너를 내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때는 곱게 키운 아들 장가 보내려니 심술이 좀 나서 그런 거야. 그걸 이해를 좀 해다오. 응? 과거가 다 무슨 상관이니? 앞으로 잘해가면 되는 거 아니겠니? 아들과 연이 끊기니 생활비 번다고 고생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마지못해 제게 연락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늦게야 후회를 하며 제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사람이 어디까지 얄팍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기세 등등해서 무시할 때는 언제고 다 잃고서야 후회하는 시모의 모습이 기가 막혔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싶네요. 제가 시모에게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시모 번호를 다 차단해 놓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사람 전화는 받지도 마. 뭐하러 쓸데없는 소리 들어주고 있어. 그러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려고. 혹시 또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려. 알았지? 저보다도 확실히 끊어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그 후로도 지금껏 쭉 시댁과 연을 끊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남편에게 몇 번 더 연락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모질게 끊어내는 남편 덕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을 한 지금은 제가 잘한 일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이제 태어날 제 아이에게 할머니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 맞는지, 남편이 어머니와 계속 연을 끊는 게 맞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미숙한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지혜를 구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